마약 왕기 정부를 협박해 클럽과 자쿠지, 그리고 바를 갖춘 자체 감옥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한 죄수가 명품 데이트를 즐기려고 가짜 긴급 환자 행세를 했습니다. 노르웨이는 어떨까요? 조회수들에게 뱅 열쇠를 주고 최고급 특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감옥 안에서 특권은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일까요? 만약 교도소 수감 생활이 개인 낚시테어와 보트로 배달되는 고급 요리, 그리고 슈퍼모델과의 로만한 하루스밤을 즐기는 개인 휴양지 같다면 어떨까요? 이게옷은 인도네시아 전 독재자의 아들인 후토모 토미 만달라 푸트라 수하르토의 실제 일상이었습니다. 토미네은 총기 불법 소지와 2001년 대법관 샤피우딘 카르타사스미타 피살 사건 연루라는 두 가지 대형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동자바의 바투 교도소에 가진 토미는 결코 고통받지 않았습니다. 시열창과 차가운 식사 대신 준법 시민도 꿈꾸지 못할 사치스러운 특권을 누렸습니다. 교도소 식사는 잊으십시오. 템포 잡지에 따르면 교도관들이 스피드보트로 고급 요리를 배달했습니다. 랍스테어와 생선구이, 그리고 수입 별미가 배식구가 아닌 교도소 부두에서 그의 방문 앞까지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그는 모델 출신 연인 산디 하룬과 수시로 하룻밤을 함께 보냈고, 유출된 영상과 증언이 공개되면서 대중의 분노를 샀습니다. 감옥에은 아늑한 아지트로 변해 있었습니다. 구름처럼 두꺼운 매트리스와 미술품으로 장식된 벽, 그리고 법 집행관보다는 호텔 직원처럼 행동하는 경비원들이 있었습니다. 아이교도소는 원래 정치적 반대자와 정권 비판자들을 가두기 위해 그의 아버지인 수하르토 전 대통령이 건설한 곳이었습니다. 아이레오니하게도 독재자의 아들을 위한 사치스러운 요새가 된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교도소 제도는 돈으로 법을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2023년 보고서는 여러 시설의 뿌리 깊은 부패와 차별적 특혜가 존재함을 지적했습니다. 바투교도소는 조사에서 자주 언급되었지만 책임 규명은 여전히 요원합니다. 토미네은 결국 석방되었고, 현재는 유산을 보호받으며 부유한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옷은 노골적인 권력 남용일까요? 아니면 돈으로 교도소마저 살 수 있다는 또 다른 증거일까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이 이야기가 황당하다고 느끼셨다면 마약왕이 내부에 클럽까지 갖춘 자체, 교도소를 지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해보세요. 1991년 국제적 압박과 미국 인도 위협에 직면한 콜롬비아의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는 기적 같은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자수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땅에 자신만의 규칙을 적용하는 교도소를 직접 짓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자유보다 그의 분노를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하여 에스코바르는 메딘이 내려다보이는 언대역에 대규모 시설인 아라 카테드라를 건설했습니다. 지오티 보기에는 가인 저택 같았습니다. 나이브는 어땠을까요? 마약 제국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이것을 감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전 콜롬비아 경찰 간부는 이를 감옥이라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사치스러운 리조트에 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시세올에는 나이트클럽과 폭포, 그리고 축구장과 접근하는 사람을 감시하는 전망대까지 있었습니다. 그의 개인 공간에는 회전 침대와 자쿠지, 그리고 수입 양주가 가득한 바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경비원은 어땠을까요? 국가가 임명한 인원이 아니라 에스코바르가 직접 고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도소는 그에게만 충성하는 무장 경비원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황당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콜롬비아의 세마나 잡지에 따르면 에스코바르는 호화로운 파티를 열고 가족과 카르텔 단원들을 초대했으며 경비가 삼엄한 벽 뒤에서 마약 제국을 계속 운영했습니다. 정부는 사실상 그에게 피신처를 선물한 셈이었습니다. 1992년 무렵 당국은 그가 내부에서 암살을 지시하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교도소로 이송하려 하자 그는 산비탈에 만들어둔 터널을 통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라카테드랄은 결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철문이 달린 은신처였을 뿐입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이야기는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아이선이 14년 BBC 문도는 수녀원이 된 이 장소를 다시 찾아 여전히 주민들이 이곳을 수치스러운 성당이라고 부른다고 전했습니다. 에스코바레우는 1993년 메데인의 한 지붕 위에서 총격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아라카테드랄의 전설은 권력이 어떻게 사법 정의를 왜곡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섬뜩한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잠시 5초간 멈추는 동안 저희에게 작은 힘이 되는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를 처음 접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서 최신 소식을 계속 받아보세요.
오슬로 피오르의 조용한 섬에 위치한 바스토이는 일반적인 교도소와 전혀 달라 보입니다. 시올 조망 울타리가 없습니다. 감시탑도 없습니다. 무기를 소지한 경비원도 없습니다. 수감자들은 감방이 아닌 파스텔톤의 목조 주택에서 생활합니다. 장작을 패고 양을 치며 차가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직접 식사를 준비하며 일부는 내부 스튜디오에서 음악을 녹음하기도 합니다. EAG 조에스는 자기 방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에스들에게 자기 방 열쇠가 부여되며 이 사실은 노르웨이 법무부의 2024년 교화 검토 보고서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하요의 비판자들은 바스토이가 너무 관대하다고 비판합니다. 배움죄자들을 위한 사치스러운 리조트라고 부르며 정의는 평화가 아닌 처벌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정부는 이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손이 15년 기준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재범률을 자랑합니다. 스타티스타와 세계 교도소 브리프에 따르면 미국의 재범률이 거의 70%에 달하는 반면 노르웨이는 20%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변화는 실제 일어납니다. 게으칠고 분노에 찬 상태로 수감된 죄수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부드러워집니다. 사람을 짐승처럼 대하면 짐승처럼 행동합니다. 바스토이의 전 소장 아르네 닐센의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인간으로 대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제도가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도 작동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모욕으로 여겨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바스토이 교도소에서 불과 몇 시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할덴의 호화로운 시설은 수감에 대한 이미지를 재정의하며 수감자들에게 놀라운 편의 시설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아이선 10년에 가해원한 이곳은 국가에서 가장 위험한 범죄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시열창과 콘크리트 대신 소나무와 미술품, 그리고 자연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수감자는 가인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방이 아닙니다. BBC 뉴스에 따르면 각 감방은 텔레비전과 미니 냉장고로 풀옵션 가구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창문에는 철창이 없습니다. 가해인 화장실과 쓰기용 책상, 그리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부드러운 톤으로 칠해진 벽이 있습니다. 감방 밖에서 수감자들은 공동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최신식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며 전문 스튜디오에서 음악을 녹음합니다. 그렇습니다. 녹음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악의와 편집 소프트웨어까지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장소를 여전히 처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비판자들은 할덴이 너무 관대하에서 피해자를 위한 정의라기보다는 부유층을 위한 재활원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노르웨이 정부는 자신들의 파격적인 접근 방식을 옹호합니다. 애웅징보다는 교화에 기반을 둔 노르웨이의 교도소 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재범률인 20%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자면 미국 사법통계청에 따르면 미국 수감자의 3분의 2 이상이 석방 후 3년 이내에 재체포됩니다. 할덴을 포함한 노르웨이 모델은 수감자에게 존엄성을 부여하는 것이 지속적인 변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교도소가 고급 호텔처럼 느껴지는 오스트리아로 이동합니다. 가에인 발코니와 디자이너 주방, 그리고 부부 접견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자의 개과천선일까요? 아니면 범죄에 대한 포상일까요? 오스트리아 슈타이어 마케오에 위치한 레오벤 사법센터는 너무 깨끗하고 세심하게 설계되어 많은 사람들이 부티크 호텔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곳은 엄연한 교도소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사치스러운 교도소 중 하나일 것입니다. 오해관은 미니메올리즘 미술관을 닮았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주요 신문 중 하나인 데어 슈탄다르트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내부에 위치한 각 감방에는 개인 화장실과 창문, 그리고 발코니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창문에는 금속 창살이 없습니다. 자극적인 형광등도 없습니다. 하이스피시과 현대적인 가구로 가득 찬 넓은 방이 있을 뿐입니다. 수감자들은 전용 주방을 이용하며 배우자와의 부부 접견도 즐깁니다. 오스트리아 공영 방송사 ORF와의 2025년 인터뷰에서 디자인을 담당한 건축가 중 한 명인 프란츠 피들러는 수감자들이 죄수복이 아닌 일반 사복을 입는다고 말했습니다. 비판자들은 이곳을 범죄자들의 낙원이라고 부릅니다. 아이시 세월의 사진들은 소셜미디어 전반에서 큰 분노를 일으켰으며 특히 과밀하고 비인간적인 교도소가 일반적인 국가들에서 더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와해 배움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준법 시민보다 더 나은 생활을 누려야 합니까? 적어도 오스트리아의 시각에서 이에 대한 답은 자신들의 철학에 있습니다. 시오벌은 자유의 박탈이지 인간성의 박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재범률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뒷받침합니다. 배움죄 마이키 형사 사법 통계에 관한 유럽 이사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이 국가의 재범률은 30% 미만으로 다른 많은 서구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관계자들은 목표가 사람들이 더 화가 나거나 파괴된 상태가 아니라 들어왔을 때보다 더 나은 상태로 나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발코니에서 커피를 마시는 수감자들의 모습은 계속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도소가 이렇게 편안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러한 편안함이 사법제도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일각에서는 문명화된 사회의 상징이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이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부패한 엘리트층이 교도소 경험을 돈으로 살 수 있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마사지 서비스와 쇼핑 외출 그리고 가짜 구급차 탑승까지 이 모든 것이 감방 내부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음 장에서 그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인도네시아 반둥에 위치한 스가미스킨 교도소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공직자들을 위한 교화 시설입니다. 하지만 재력이 넉넉한 수감자들은 자신들의 감방을 개인 라운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인도네시아 부패 방지 위원회에 따르면 유명 수감자들은 에어컨과 개인 텔레비전부터 전담 보조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대가로 뇌물을 제공했습니다. 아이손이 14년의 한 정부 보고서는 단지 내부에서 제공되는 마사지 서비스까지 언급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최고 탐사 보도 잡지 중 하나인 템포는 수감자들이 교도소 외부로 쇼핑을 나가기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가디어 있어야 할 죄수들이 사복을 입고 운전기사로 변신한 경비원들과 함께 지역 쇼핑몰을 거니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린 스캔들이 터졌습니다. 아이선 18년 170억 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세티아 노반토 전 하원 의장이 가짜 긴급 환자 행세를 하며 교도소를 빠져나갔습니다. 자카르타 포스트는 그가 병원에 가는 대신 데이트를 즐기기 위해 고급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아이선이 15년이 되었음에도 수가미스키는 여전히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배엄무잉원부는 개혁을 약속했지만 인도네시아 부패 감시단 같은 단체들은 뇌물 문화가 여전히 깊이 뿌리 박혀 있다고 말합니다. 한 전직 교도소장은 이기명으로 BBC 인도네시아에 이 교도소는 교화를 하지 않고 권력에 포상을 준다고 인정했습니다. 진정한 비극은 무엇일까요? 수백만의 시민들이 깨끗한 물과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세옹자를 하는 동안 많은 수감자들은 에어컨이 나오는 편안함 속에서 형기를 복역하며 수가미스킨 내부에서 밖에서보다 더 잘 살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바로 남쪽에 위치한 아랑회수 교도소입니다. 다른 교화시설과 달리 이 교도소는 수감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린 자녀들도 함께 수용합니다. 교도소 내부가 가족 휴양지처럼 느껴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스페인의 주요 신문 중 하나인 엘파이스는 2024년 기사에서 아란회스를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벽면은 디즈니 캐릭터로 칠해져 있습니다. 화려한 세발자 전거들이 마당에 줄지어 있습니다. 타가소와 유치원 교실, 그리고 작은 놀이터까지 모두 교도소 벽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옷은 모배엄적 행동에 대한 포상이 아닙니다. 스감 기간 동안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어머니 유닛이라는 이름의 논란, 많은 프로그램의 일부이며 보통 아이가 3살이 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아버지들도 참여합니다. 스페인 내무부의 한 사회복지사는 애기 침대와 알록달록한 벽, 그리고 장난감들이 모두 교도소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지피오는 간당합니다. 이별로 인한 아동기의 트라우마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판자들은 아이들이 처벌과 연결된 환경에서 형성기를 보내는 것이 올바른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리는데 일부는 초기 애착 형성이 중요하다고 믿는 반면 다른 이들은 파스텔톤 페인트 뒤에 숨겨져 있다 하더라도 감옥 뒤에서 자라는 것의 장기적인 심리적 영향에 대해 우려합니다. 많은 수감자들에게 아이 프로그램은 구원의 줄입니다. 라방과디아와의 인터뷰에서 한 어머니는 이기명으로 교도소 알람 소리가 아닌 아들의 웃음소리에 깨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왜 삶을 다시 재건해야 하는지 매일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형기를 전용 하녀와 레이저 시술, 그리고 노래방 기기까지 갖춘 스파 휴양지로 바꾸어버린 한 여성을 만나보겠습니다. 에온론이 아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믿기 힘들 것입니다. 아이선 9년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사업가 중 한 명인 아르탈리타 수리아니는 대형 부패 사건에서 수석 검색에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중을 놀라게 한 것은 범죄 자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형을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아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아르탈리타는 감방으로 조용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들어가서 인테리어를 다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템포 잡지는 2024년 회고 기사에서 그녀에게 노래방 기기와 3명의 전용 하녀가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자카레우타의 퐁독 밤부 여성 교도소에 있는 그녀의 감방은 갇혀 있는 공간이라기보다는 개인 수트룸에 가까웠습니다. 에우는 한 파스텔 톤으로 칠해진 벽과 퀸 사이즈 침대, 그리고 개인 냉장고와 에어컨의 드레스룸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자카레우타 글로브의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기습 점검 중 레이저 시술을 받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정부의 암행 단속으로 공개된 영상은 믿기 힘든 사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부파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처벌해야 할 시설에서 아르탈리타가 스파 수준의 관리를 받는 동안 교도관들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다해중의 분노가 전국으로 스프레드되었습니다. 활동가들은 교도소 정문 밖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언론 매체들은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빈곤 속에 사는 국가에서 누군가가 감옥에서 편안함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은 대중의 분노를 자극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교도소 직원 순환 근무와 점검 강화를 포함한 개혁을 약속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특혜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안함과 범죄가 섞일 수 있을까요? 전 세계에 걸쳐 우리는 처벌센터보다는 리조트에 가까워 보이는 교도소들을 보았습니다.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나이트클럽, 요새부터 노르웨이의 수감자용 친환경 섬까지, 수가미 스킨에서의 쇼핑 외출부터 자카르타에서의 레이저 피부 관리까지, 이것들은 영화 속 장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도소들은 진보적인 사법 정의의 상징일까요? 아니면 부와 권력이 담장 안에서조차 특별 대우를 살 수 있다는 증거일까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답답함, 그리고 희망을 공유해주세요. 이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알림벨을 켜서 앞으로의 흥미진진한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